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11분입니다. 부모님 집에 놀고 있는 애들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우리 와이프 덕분에 저도 덩달아 좀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친구들하고 뭐 가깝게 1박 2일 다녀오고 옆집 아주머니들하고 1박 2일 다녀오고 이러는 판에 저도 뭐 덩달아 가끔씩 아주 솔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총각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뭐 혼자 있는다고 해서 별거 하는 게 아니고 책 보고 운동밖에 안 합니다. 두 가지만 1박 2일 동안 계속 합니다. 애들도 또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맡겨놓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아까 하나 올리긴 했는데 친구로부터 자생단체 친목 모임이죠. 그 모임에 연말 되면 이제 총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진을 제가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 걸 친구가 캡처를 때가 이거 한번 보라고 이제 보내왔던데 거기 보니까 뭐 집행부라든지 평회원 중에서도 제가 친한 선후배들도 있고 보이던데 뭐 그 사람들 각 개개인은 다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조롱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속성은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조사 문화가 사라지는 날, 바뀌는 날 대한민국 아마 친목 모임 대부분이 해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경주 지역은 시골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요. 물론 여기에도 인물은 많이 나오고 역사적인 현장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시골 도시인데 우리가 남이가 저 집 가서 팔아주자 민주노총 차가 지나가네. 그런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이제 좀 많죠. 그래서 좀 선진화된 시장주의가 판이 깔리고 경조사 문화가 바뀌면은 그런 문화들은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영상 다 찍고 제목을 어떻게 달아볼까 하다가 드루킹의 주범을 찾았다라고 한번 달아볼까 뭐 생각합니다. 어그로라고 하대요. 시청자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걸 어그로라고 하던데 어그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어느 통계 수치를 봤는데요. 통계 출처는 제가 공부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모르겠고 그 출처에 따르면은 그 통계에 따르면은 고급 문서 해독 능력이 일본이 1등이라고 합니다. 고급 문서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산문 같은 거 읽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계약서를 비롯해서 법률 상식이라든지 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논리가 한 3단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서를 말합니다. 그 문서 해독 능력이 일본 1등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한자에 있겠죠. 한자라 하면 제가 지금의 시진핑이 지배하고 있는 중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류사적 차원에서의 한자를 말합니다. 언어 체계를 말해요. 내포하고 있는 뜻이 풍부하죠. 한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근데 한국이 제가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으나 두 자리였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먼저 서두에 제가 우리나라의 친목 모임 문화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언어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때로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데서만 그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소위 이제 거기 가면은 돈 좀 쓰고 방구 좀 끼는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를 추종해서 쭉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의원 같은 기초단체, 기초지자체의 의원들이 출마할 때도 꼭 그런 모임에 가서 자기가 몸을 담거나 인사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의 사색, 성찰, 그 다음에 숙고,
이런 것이 좀 빈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목 모임의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드루킹이라고 하는 게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 소재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가축들을 이리저리 이제 우리 시골 말로 하면 훌치기 한다 그러죠. 이리저리 이제 몰고 다니는 목동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해서 경인모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문재인 씨한테 또 김경수한테 경제정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뭐 최서원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세족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참. 그런데 8천만 건 넘는 그 여론을 조작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정권임에도 그 정도로 구속되고 하는데 이 권력이 지게 되면 그 실체가 나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파 진영 내에서도 드루킹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 게, 그 드루킹이라는 괴물이 탄생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집단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SNS 같은 거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스는 누구 거야 라는 말이 쫙 퍼질 때도 드루킹이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네이버든 다음 포털이든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으니까 드루킹이 8천만 건을 하든 뭐 8조개를 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죠.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포털 같은 걸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SNS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 보면 연예인 가십거리 사건 터지면은 생 난리가 퍼지고 그러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예인은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 연예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예요. 그냥 그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각자 자리에서 살아갈 뿐인데. 그러니까 휩쓸리는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탄핵 소추안이라는 걸 저는 출력을 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거 읽어봤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찍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 또래에 있어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공부는 정말 누구하고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하자고 해서 수년째 많이 하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메리트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참에 법률 공부라도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저는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대중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초반기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학파에 빠져들고 있었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응도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 공부도 해볼 겸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한번 보자고 했는데, 탄핵소추안 뒤에 그 근거로 든 게 언론 기사들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언론 기사 붙여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소추안을 만든다는 것도 웃기지만, 국민들이 그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광화문에 튀어나가는 것도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우병 1탄은 미선이 효순이 사건, 2탄은 진짜 광우병 사건, 3탄은 대통령 탄핵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광우병 이후에 지금 미국 소고기가 우리 밥상에 수입 소고기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먹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한번 나열해봐라 조목조목 했을 때 그걸 말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요? 심지어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그냥 나쁜 년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선동되지 말자, 좀 속지 말자, 엮이지 좀 말자.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끌어안아 버리면 온 나라가 휘청휘청. 좀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차 타고 부모님 댁에 가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거의 도착할 때 다 됐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건강한 겨울
맞이합시다. 지금 겨울 들어왔죠? 겨울 건강하게 보냅시다. 감사합니다.